올 한 해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로 지냈으면 좋겠나 부모님께 여쭤보면 단연코 1등으로 책 많이 읽는 아이, 책 잘 읽는 아이, 책 좋아하는 아이, 스마트폰을 그만 덮고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실 텐데요. 오늘은 2023년 사전선생님이 추천해주는 따끈따끈한 추천 도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이랑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아이 이거 흥미있어 할 것 같은데, 혹은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는 책 있으면 슬쩍 도서관에서 빌려서 책상에 놔주세요. 아이가 지나가다가 넘겨보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추천 도서를 추천드리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은, 아이한테 책을 빌려주거나 사주셨을 때 1페이지부터 끝장까지 모두 다 읽어야지만 읽는다라는 강박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그 책에서 어느 한 구절을 읽어서 한 개의 인사이트라도 얻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책은 충분히 발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시작부터 끝까지 왜 다 안 읽어? 읽다 말았어. 이런 잔소리가 사실은 아이한테 더 힘들 수 있어요. 책을 추천하실 때는 아이가 골라 읽는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을 골라서 읽는 것에서 독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 오늘 추천 도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아주 쉬운 단계부터 추천 도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단계는요, 세상 가장 설레는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시리즈로 나온 책인데요. 자, 네이버 베스트 도전 만화에 연재할 당시에 독자들의 호평을 받은 네이버 금요 웹툰으로 정식 연재를 시작한 책입니다. 주인공 위성은은 다정하고 사려깊지만 외로움이 많은 편이에요. 성은은 어릴 적부터 보름달을 보며 귀갓길에 함께 갈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빌었는데요. 남들과 다른 특이한 방식으로 소원을 비는데 바로 집게손으로 달을 붙잡는 신용을 합니다. 럭키문이 뜬 크리스마스, 17살 성은은 집으로 혼자 귀가하며 다시 소원을 빕니다. 그때 버스 창밖에서 달을 바라보는 남자애를 발견해요. 신기하게도 성은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고 있어요. 게다가 집 방향도 같고 같은 학원에 다닙니다. 친구들 말로는 금요일마다 학원에 오는 지구봉이라는 말수 적은 남자애라는데요. 이번에 할 말로 성은이의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질까요? 스토리가 뭔가 흥미진진하죠? 위성은과 지구봉의 설레는 귀갓길 걸어서 30분 시리즈로 되어 있으니까 재미있게 선택해보세요. 자, 다음 책은요, 경성 기억 극장입니다. 혼란스럽던 1945년 경성, 12살 덕구는 부모도 친척도 없이 홀로 대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기억을 지워주는 극장에 취직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기억을 지우면 과거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지, 나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지, 개인의 선택을 모두 역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지 등 여러 생각할 거리를 남기는 묵직한 작품입니다.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라는 책도 추천합니다. 아이는 아침마다 남발들의 소리를 들으며 눈을 뜹니다. 제 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소나무 가지 안에 내려앉은 까마귀, 아침 하늘에서 희미해져가는 달들의 소리를 말이죠. 하지만 아이는 그 어떤 것도 소리만 들을 뿐 소리내어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는 그저 입술을 달싹거리다 말 뿐인데요. 학교에 가면 맨 끝자리에 앉아서 입이 아예 꼼짝도 하지를 않습니다. 학교로 마중 나온 아빠는 아이의 침울한 얼굴을 보고 강가로 데려갑니다. 아무도 없는 강가를 둘이 걷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렇지만 이내 학교에서 발표 시간이 떠올라 아이는 뒤틀리고 일그러지던 제 입술을 지켜보던 수많은 눈과 기득거리며 비웃던 수많은 입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그때 아빠는 두 눈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아이를 가만히 끌어안습니다.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순간 돌멩이처럼 잔뜩 웅성거렸던 아이의 마음이 오랜 속박에서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겠네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다음 책은요, 나의 첫 생명 수업입니다. 생명은 왜 존엄할까요? 인간과 동물 중에 누가 더 소중할까요? 죽는다는 건 뭘까요?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10대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인간 삶의 생태계, 지구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가치를 여러 각도에서 살피고 세심하게 다룹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이 얼어져 살아가는 지구를 지킬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청소년 독자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돕습니다. 이 책의 또 다른 키워드는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한 좋은 방법이죠. 죽음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죽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을 둘러싼 생명들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방법들이 이 책 안에 담겨 있다고 하니까요. 어떤 책인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 난민입니다.
현재 수천만 명의 아이들이 난민이 되어서 떠돌고 있죠. 부모, 형제 없이 홀로 떠난 아이들이 10명 중에 9명입니다. 난민 아이들의 위험한 여정은 낯선 나라에서도 계속됩니다.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는 물론 원치 않은 결혼과 강제 노역까지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며 지내야 할 어린이들의 삶이 극도로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난민 어린이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그 세계 시민 수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난민을 돕는 기관들을 소개하면서 일상에서 난민을 도울 수 있는 행동들을 알려준다고 해요. 이 책을 통해서 난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시작되고 난민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쓴 책 난민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은 존버 중입니다. 다들 행복한데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대처법은 뭐예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내면 나쁜 거예요? 부러우면 못난 건가요? 우울하고 고민도 많지만 이야기할 친구가 없어요. 등등 10대에게 그들만이 공감하는 고민과 불안, 마음의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공부에만 매진하느라 감정들을 외면하고 모르는 채 하면서 결국 우울이나 불안, 화, 슬픔, 게으름, 무기력 등으로 남게 되는데요. 내 마음은 존버 중입니다는 10대인 지금을 힘들어하는 소년, 소녀들이 스스로 자기의 심리 상태를 알아차리고 들쭉날쭉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는 재미 가득한 심리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웰 씨는 어려운 심리용 용어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을 그리는 상담가답게 학교와 가정에서 한 번쯤 경험해봤을 만한 상황을 귀엽고 깜찍한 사파로 그려내서요. 10대 독자라면 읽는 내내 공감 100%. 자신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책, 내 마음은 존버 중입니다. 다음 추천책은 뱀파이어 유격수입니다. 뱀파이어 야구라는 기발한 소재에 소수자를 향한 옹기어린 시선을 녹여낸 소설의 첫 만남인데요. 시리즈 12권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만년 꼴찌인 청소년 야구팀에 뛰어난 실력을 갖춘 뱀파이어 소년 제리가 등장하면서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주로 미스터리와 공포소설을 써온 작가 작스콧 니컬스는 뱀파이어 제리와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다양한 시선을 그리면서 우리 사회에서 다름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도록 이끕니다. 다양한 그림자복에 참여하며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노브듀스 일러스트레이터의 매력적인 사파가 작품에 생기로운 활력을 더한다고 하네요. 책과 멀어진 친구들을 위한 마중물 독서와 소설의 첫 만남 뱀파이어 유격수 한번 추천해 주세요. 불법자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불법일 수 있을까요? 희망을 안고 출발한 난민 소년의 여정을 박진감 넘치게 그린 그래픽 노블입니다. 소위 불법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요.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불법자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불법자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아름다운 사람과 더 아름다운 사람, 뚱뚱한 사람과 날씬한 사람, 옳은 사람과 틀린 사람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불법일 수 있을까? 노벨상 수상자 엘리 위젤의 말인데요. 이 책은 한 소년이 가나에서 아프리카를 건너 유럽으로 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난민 문제를 강렬한 울림으로 전해준다고 해요. 또한 어린이를 위한 그래픽 노블 현실로 꾸며서 멋진 그림이 이야기의 감동을 더욱 생생하게 전한다고 합니다. 많은 수상과 호평을 받은 불법자들 책,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이웃들을 만나보게 해주세요. 오늘은 별자리 여행, 동심을 찾아 떠나는 별자리 여행책으로 추천합니다. 밤하늘 별들의 이야기를 만화로 담은 그림 에세이예요. 누구나 쉽게 읽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책입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계절별 별자리와 별자리에 얽힌 신화 이야기, 길잡이가 되는 별을 찾는 법, 별의 밝기, 지구와 태양, 달의 움직임, 태양계 행성까지 도란도란 들려주는 별 이야기는 꿈과 호기심 가득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신비로운 미지의 세계를 상상하기도 하고 언젠가 읽었던 재미있는 신화를 그려보기도 하고 마음 깊은 곳에 별처럼 빛나는 나만의 꿈을 품어보기도 했던 동심을 찾아 떠나는 여행, 오늘은 별자리 여행입니다.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는 그림책 우리 할아버지는 15살 소년병입니다도 추천해 주셨어요. 올해 85세인 할아버지는 15살 소년이 되었습니다. 70년 전으로 돌아간 할아버지는 전쟁이 일어났던 15살 어느 한때에 머물러 계시다고 해요. 기억은 점점 사라지는데 모든 행동은 그날에 넘쳐버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록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전쟁은 여전히 현재의 상처로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저 사랑이 처음인데요 라는 책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사랑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10대의 연애라면 손살을 치죠. 왠지 성적에 영향 미칠 것 같고 성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런데 수많은 10대들이 연애를 꿈꾸거나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면만을 문제 삼죠. 심리학자 이남석은 이 책을 통해서요. 10대의 연애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단 사랑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해야만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죠. 막 시작된 청소년의 사랑이 독이 아닌 약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10대가 연애를 하며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합니다. 애착이론, 요즘 많이 나오는 가스라이팅, 트라우마 등 심리학 이론을 10대의 고민에 적용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또한 임신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바로 보고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심리학을 통해서 10대의 마음을 보았던 저자의 심리 에세이를 통해서 10대들에게 사이다 같은 존재, 따뜻한 위로가 될 존재, 또 심리학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책, 저 사랑이 처음인데요. 추천해주세요. 조보 백성을 깨우다. 이 책은 인쇄 조보의 발행을 처음으로 다룬 청소년 역사소설입니다. 500년이 지난 일인데다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이 신문을요, 오늘날 문학적 상상력까지 동원해서 들여다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세계 최초의 활판 인쇄 일간신문은 역사적 의의도 있지만요, 민간 인쇄 조보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민간 인쇄 조보가 금세 폐간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행되었다면, 그래서 백성들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은 오늘날로 이어집니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이유와 그 중요성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는 책, 조보 백성을 깨우다 추천책입니다. 괴질도 있습니다. 2023년 아직까지도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반복이 된 일이었죠. 정확히 200년 전인 조선에 콜레라가 처음 유행했습니다. 괴지는요,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청소년 역사소설입니다. 1821년 여름 평안도 정주의 유난히 긴 장마가 와요. 비가 그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 존경받던 황부자댁에 줄초상이 납니다. 사인은 괴질, 원인을 모르는 괴상한 돌리병이었는데요. 곧이어 마을 사람들이 괴질에 감염되기 시작합니다. 그 탓을 모두 황부자댁에게 돌리죠. 순식간에 길가에 시체가 쌓이고 마을에는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던 중에 황부자댁 작은 아들마저 증세가 이어져서 곧 죽고 마는데요. 괴질이 가져온 죽음과 뒤이어 일어난 미스터리한 사건, 그 속에서 드러나는 지배층과 하층민 사이의 부조리, 그리고 괴질을 물리치게 한 고군분투에 이르기까지 호기심을 자아내는 흥미진진한 전개와 살아있는 묘사가 독자들을 이야기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합니다. 아주 쉬운 단계에 오늘 책을 소개해드렸어요. 책에 흥미가 없는 친구들도 시작할 수 있는 책이니까요. 추천책으로 한번 골라봐주세요. 오늘은 중학생 아주 쉬운 추천 도서였습니다. 중학당부 생활입니다.